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김대호 PD와 함께하는 두 번째 주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김문수 얘기입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오늘 결국 임명이 됐어요. 자, 그런데 반대가 아주 심했습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김문수만큼은 꼭 낙마시키려고 했었는데 끝끝내 임명이 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은 그리고 좀 수구 적폐들은 김문수를 꼭 노동부 장관에 앉혀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다. 굳이 앉혀야 될 만한 그런 속셈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 얘기를 오늘 좀 주제로 가지고 오셨는데, 자, 어떤 내용이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먼저 사과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과요? 예. 너무 죄송한 내용들을 너무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선배님이 옆에서 영상 보시면서 한숨을 막 푹푹 치시니까 제가 당황스럽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한 세네 번째 보니까 이제 그러려니 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자꾸 속이 이제 물렁거리려고 그래서 그래서 요번 파트는 제가 한번 조금 다시 기운내서 재미있게 한번 잘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고용노동부 장관에 그렇게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김문수라는 사람을 왜 앉힐 수밖에 없었나? 사실 김문수 후보 말고는 앉힐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습니다만 지금 제일 그럴싸하게 나와 있는 얘기가 장관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 제정신 바뀐 사람이 누가 윤석열하고 일을 하려고 하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이야기는 좀 재미있게 풀어드리려고 스토리를 좀 만들어 봤어요. 네.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던 한동훈 당대표가 네. 김경수 지사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랬죠. 이때 조국혁신당 돌풍을 맛본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 낙엽조차 무서워한다. 낙엽이라고 하니까 또 이상해지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데 원래는요. 네. 자, 여기 이야기부터 풀어가겠습니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복권은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런 기류조차 없었어요. 근데 왜 복권에 대한 게 진행이 됐을까? 어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추측과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였냐면은 이명박 대통령이랑 박근혜 대통령도 사면을 해주고 그렇죠. 그러면서 여야 조금씩 관례상 몇 명씩 해준다. 조윤선도 뭐 풀려나고 했으니까. 네, 그런 게 가장 많았었는데 제가 봐서 그건 좀 힘든 게 그럴 거였다면 김경수 지사는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할 때 같이 복권도 해줬어야 됐는데 그렇죠. 복권 없는 사면을 해줬습니다. 그때는 또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돌아보기는 힘들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많이 나온 이야기는 바로 그거죠. 김경수 지사를 복권을 시켜서 이제 친명 구도에서 뭔가 경쟁 상대로서 그런 경쟁 구도를 만들려고 한다. 라고 분석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님은 아니다. 복권을 요청한 건 오히려 민주당이고 경쟁 후보가 많을수록 좋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분석은 조금 더 맞을 수도 있으나 조금 내려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김경수 지사를 복권을 하려고 했고 한동훈 후보 당대표는 왜 반대를 하려고 했을까요? 자, 다음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은 네. 사실 국민의힘에서 웬만한 내놓으라고 하는 이름 있는 중진 의원들은 전부 다 반대를 했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다 반대를 했는데 그런데 오호. 그것뿐만 아니고 다음 장을 한번 보여주시면 다음 장. 사실 제일 무서운 건 이거죠. 당원 지지자들이 제일 많이 반대했어요. 어허허허.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국민의힘 혹시 당원증이 있으신 분 주변에 계시면 게시판 들어가 보시면은 이 글이 10,000개가 넘어갑니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반대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사실은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요 보시는 것처럼 항의가 빗발쳤다. 네. 그 맨 마지막 줄이 제일 중요합니다. 탈당의 탄핵 찬성. 예, 보니까 이게 상당히 많이 알려졌었죠.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탈당해라.
탄핵에 찬성해 버린다. 이런 글까지 나올 정도로 김건희 특검 찬성한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 것처럼 굉장한 분위기 속에서의 반대였는데 그럼에도 꿋꿋하게 복권을 했습니다. 아니 대호 씨 근데 갑자기 왜 그러니까 왜? 김경수 지사 이야기가 나왔나요? 김문수 얘기하다가 갑자기 네. 왜 김문수 얘기 한다며.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때는 이때부터였는데요. 네. 김문수 후보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작년 12월에 아마 이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사실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알려졌던 사람은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다. 라고 제가 보수 언론사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다니는 고급 정보들을 작년 12월에 받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보수 언론사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당시 비대위원장 시절에 출마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비대위원장이 끝나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갈 것이다라고 다들 알고 있는 예상하고 있던 분위기였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지금 누가 들어왔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김문수가 들어간 거죠. 네.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그러면 한동훈이 할 역할을 김문수한테 맡겼다. 이 얘기인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여기에 갑자기 이 사진은 또 왜 가져온 겁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실 이 NLPD 경기 동부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져가야 되는데요. 그래야 이 모든 이야기의 스토리가 맞춰집니다. 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김경수 지사도 맞춰지는데요. 자, 사실은요. 국민의힘 지지자 입장 관점에서 봐야 왜 복권이 이뤄졌고 왜 김문수라는 사람을 고용노동부에 앉혀야 하나 그 부분이 이해가 가려면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NLPD 경기동부연합 이 운동권을 어떻게 보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상시국에 연대 조직을 꾸려서 막 광우병 선동하고 막 북한을 추정하고 반미 행위를 하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음 장 사진을 한 장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렇죠. 네. 이게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여기 국민의힘 지지자상을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에서 떨어지고 나서 생긴 클럽이 팬클럽 카페가 하나 있죠. 네, 제명이네 마을요. 여기에 잼마을. 네. 그렇죠. 여기에 20만 명이 넘는 회원이 어떻게 생길 수 있냐. 대선에서 떨어졌는데. 왜? 생길 수 있지. 이거를 어떻게 본다? 여러분들 그냥 지지자 한 분 한 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뒤에서 받쳐주는 NL인가 PD인가 하는 운동권 조직 세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단숨에 20만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자연 발생된 지지로 보는 게 아니라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주사파가 이렇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군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해왔는데 지금 사진 나오는 거 보시면은 대호 씨 근데 NLPD 주사파가 언제적 이야기예요? 그게 언제적 얘긴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예전부터 지금 최신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옵니다. 이 사람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젊은 젊은 우파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계속 이 이야기를 달아요. 사실 제 주변에 NLPD 이야기하면 아는 친구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쪽에서는 이게 동화라고 해야 될까? 설화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동화처럼 믿으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를 인정을 해주고 봐야지 이게 지금 모든 상황이 이해가 갑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아마 저기 계신 분들 앞에서 제가 이야기하기 좀 너무 부끄러운데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다음 장을 보시면 NL이 보고 PD가 뭐냐. 이거는 제 선배님이 더 잘 아시는데 뭐 민족을 위해서 민족 해방을 위해서 이렇게 운동권 개파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건데요. 다음 장을 보시면은 다음 장이요? 네네. 아무튼 이런 운동권 개파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막 이렇게 인물들이 나뉘어 있고 NL계는 누가 있고 뭐 PD계에는 뭐 노회찬 의원님이 이렇게 했고 나왔다. 아니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이런 거를 지금 보여주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다음 장 보시면은 이제 막 진보 운동권이 뭐 어떻게 시작됐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경기 동부 연합의 역사 NL
계열의 전국 연합으로부터 쭉 해갖고 민주당을 창달하고 이렇게 해서 생긴 게 경기 동부 연합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맞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단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경기 동부 연합이라고 하면 대부분 뭘 떠올리세요? 다음 장을 보시면은 통합진보당 얘기죠. 많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경기 동부연합의 성남시장 이재명과 뭔가 연관이 있다. 이런 기사들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경기 동부연합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그래서 따로 많이 해봤습니다만 그 당시 운동권에서 다른 연합, 인천이나 이런 다른 지역 연합이 이제 와해가 되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경기 동부연합에도 편을 빼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기 동부연합에는 되게 다양한 사람이 있고 누가 있는지 분간이 안 돼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좋은 건 뭐예요? 경기 동부연합 이재명이 경기도 성남시장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선.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웃으시는데 다음 장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지난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 당시 원내대표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통합진보당 얘기를 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야 됐다. 국보법 위반으로 경기 동부 연합은 끈질기 시동 끝에 누구랑 민주노총과 진보당을 통해서 다시 세력화를 성공했다. 그러니까 득표율 0.1%밖에 없는데 비례 의석을 3개나 횡재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경기 동부연합과 운동권 그리고 민주노총 이 사람들의 뭔가 운동권 이 세력 조직화들이 지금 민주당 뒤를 바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뒤를 챙겨준 게 아니냐. 근데 여기 다음 장 보시면 여기서 참 웃긴 게 이분이 또 등장하십니다. 새로운 미래 당시 이낙연 대표가 그쵸. 극단적인 세력은 배제하고 가야 되는데 민주당이 극단적인 세력을 가지고 간다는 게 이해가 할 수 없죠. 이렇게 오히려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준연동형제로 갔던 것 자체는 사실 그 외에도 정의당이라든가 기본소득당이라든가 조국혁신당 여러 소수정당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함께 가자라고 해서 또 나왔던 거지 저런 이념적인 성향으로 간 건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는데 저기는 그런 걸 잘 모르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장 준비했습니다. 이게 사실 NL이고 PD고 경기동부연합이고 지금 이야기하기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제가 자료조사 엄청나게 열심히 했는데 진짜 자료 많이 가져오셨네요. 그 계보가 사실 끊겼습니다. 없어요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은 민주운동화 기념사업회에서 이제 발간한 논문인데 예전 논문인데 다음 장 한 장 제가 간단하게 가져왔는데 사실상 지금 대부분의 자료 정리된 연구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산증인이에요. NL, PD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저는 자료 조사를 아무리 열심히 몇 시간 했는데 못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산증인이고 그래서 뭐라고 여기 나와 있냐면 대부분 취재 차원의 저널리즘 정도만 있고 아니면 본인의 이념 사상에 따라서 적혀진 글들과 책 부분이지 이걸 학술적 자료를 중립적으로 쓰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반대편에서 NLPD 막 경기 동부연합 역사 막 하면서 막 뿌리는데 사실은 학술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그 조국 대표가 네. 법무부 장관으로 딱 처음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할 때 조국과 산호맹 뭐 이런 기사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산호맹이 뭔지 기사 쓴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근데 내가 그 기사를 썼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기사를 조국 그 산호맹이 어떤 조직이었는지를 썼어요. 내 기억까지 다 해가지고 쫙 올렸는데 다른 기사들이 다 그걸 보고 뺏겨 썼더라고. 진짜 저도 자료 수집을 열심히 조사했는데 여러 가지 글들은 보이는데 블로그 글들이라서 개인적인 자기 그때 관점에서 쓴 거라 조금 쓰기는 어려운 정도였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사실 5년 전에 다음 장면 보시면 하태경 의원이 한번 국민의힘에 몰매를 맞은 적이 있어요. 지지자들한테. 지지자들한테. 왜냐면 당시 문재인 정권 때 그 청와대는 주사파 정권이다라고 하는 건 가짜 뉴스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본인도 비주류 NL이었고 아니 물론 예전에는 주사파 뭐 이런 거 NL, PD 이런 운동권 이야기가 당연한 거였는데
근데 30년 전 이야기다. 그때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보수가 개혁을 못 하는 거다. 아, 하태경이 그때 그런 얘기 했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권에 뺏긴 거다. 이런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상적인 얘기 했네. 근데 하태경 의원이 이 발언을 유튜브에서 하고 나서 어. 지지자들이 하태경 의원 실망이다부터 해갖고 아. 문재인한테 약점 잡혔냐부터 해서 작살이 났구나. 엄청나게 몰입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화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아, 이 사람들은 지금도 주사파여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렇죠.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가 운동권이었는데 아니라고 이야기를 결론을 지어버리니까 몰면 엄청 많았던 거죠. 하태경이 그쪽 가장 그 주사파 핵심이었지. 근데 듣다 보니까 이상하죠. 대호 씨, 근데 김문수 지사 후보 이야기는 언제 해요? 그러니까 자, 김문수 얘기가 바로 다음 장을 보시면, 네. 자 이제 김문수 후보는 이제 유명하죠. 뭘로 네. 유명하냐 모르시는 분들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전광훈하고 같이 예. 참 많이 다녔어요. 울고불고 동동동락 하시는 분 사이더라고요. 막 신당 네. 창당도 이야기하고 동고동락하시는 분이죠.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눈에 띄었던 점들은 왜 이분이 어떻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갔냐. 원래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다음 장에 보시면은 김문수 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그 문재인 탄핵 집회 이런 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시뻘건 놈 이렇게 부르고 시뻘건 놈이라고 그랬죠. 네, 감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막 33년 구형하고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후보로 와 있나? 사이가 안 좋을 법도 하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이제 다음 장에 보시면 사실 또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총살감이다 이게 또. 네. 굉장히 이런 것들로 유명해졌는데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거는 지난 국회예요. 이번 국회에서도 아무래도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보시면은 노조 쌍용차 노조는 뭐 자살특공대다. 네,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네. 했었죠. 예, 경사노위 나갔을 때 얘기했었죠.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된다. 민노총 김정은 기분조다. 그리고 화물연대 북한 지령받았다. 그러니까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운동권, NLPD, 경기 동부연합, 그리고 그 뒤에 민주노총과 이렇게 세력을 조직화해서 이재명 대표를 밀어주고 있는 세력이 있다. 근데 거기에 딱 적합한 인물인 겁니다. 그런데요. 이번 청문회에서는 그때는 제가 조금 심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스탠스로 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활동은 어땠냐?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간첩이 점령한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언제 냈냐면 총선 직전에 냈어요. 여전히 이런 생각 갖고 있군요. 이번 총선 직전에 냈어요. 예, 실제로 교보문고에서 지금 판매하면 있는데 내용은 뭐 비슷합니다. 예. 그런 거 보면서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의지 연습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었죠. 을지 연습을 하는데 대테러 훈련을 하는데 뭐 공산당 아웃. 이게 을지훈련 사진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일어난 공산당 아웃. 다른데 막 평화 수호 이런 피켓을 들고 있는 시민 역할을 하는데 저 피켓을 메고 시민 역할을 하게 한 거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계엄령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게 사실상 이게 을지훈련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란을 일으키려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내란 선동을 하고 있네 이거는. 이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 지난번 총선 때 운동권 청산 얘기했던 것도 사실 그렇죠. 그 맥락이네요. 왜냐하면 운동권 청산이 갑자기 총선 중에 툭 튀어나오는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운동권이라고 특정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후보가 누구예요? 이 NLPD 운동권과 아까 말씀드린 노조조합들. 그래서 그 운동권 청산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아까 김경수 지사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이게 뭐냐면은 당시 1987년도인가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 당시 신문 기사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조그만데 서울대생 김경수 국가보안법 위반. 이게 당시 자, 좀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김경수도 NL이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잠수사파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NLPD 경기 동부연합에 대해서 여기는 이게 이념적으로 동화처럼 학습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이뤄지고 있는 다음에 나올 판결이 뭐예요? 다음 바로 보시면은 이재명 대표님 재판 관련해서 대북송금 관련해서 이 북한과 관련된 내용들이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결국 김문수를 그 자리에 앉힌 게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거다, 혹은 민주당을 겨냥한 거다,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야 재판과 그 뒤에 밀어주는 세력들 그리고 노조들, 종북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그림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낙연을 지금 계속해서 검찰이 밀어주는 거나 검찰과 이낙연이 이상하게 싱크가 맞아서 움직이는 거나 단박에 이해가 되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 사진은 제가 왜 준비했냐면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희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사실 지금 뭐 운동권이 뭐 주류를 이루고 이렇다기보다는 사실은 당원 주권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이번에도 거의 90% 넘었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 전당대회에서 집단지성의 힘으로 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뒀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운동권의 힘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민주당이 오히려 좋은 일을 해준 게 아닌가. 아직 김경수 지사님에 대한 약간 분석이나 평가에 대한 이야기하기는 이르니까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오히려 좋은 일을 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에서는 어떻게 본다? 이재명 대표님이 운동권을 중심으로 해갖고 뭔가 된 게 아니라 당원 주권으로 뭔가 이렇게 집단지성으로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지금의 현재 당대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이 그림을 맞추기 위해선 운동권들이 뭔가 다시 뭉치고 뭔가 노조와 뭔가 결탁을 하고 그 세력에 의해서 뭔가가 국가보안법으로 되는 게 있어야 직결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 시나리오를 맞추려면은 김문수가 필요했다. 그렇죠. 그리고 원래는 그 역할을 한동훈이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일종의 조작을 하려고 한 거네요.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죠. 이게 보니까 이 구도가 통진당 구도하고 되게 비슷해져요. 통진당 해산시킬 때 구도랑 되게 비슷해지는데 그 작전을 한 번 더 쓰려고 했던 거네. 그렇죠. 근데 일단 지금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조금 사이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니까 한동훈 대신에 김문수를 넣었다. 그래서 김문수, 그 역할을 할 사람은 사실 김문수밖에 없다. 그 말도 맞네요. 그래서 얼마 전에 깜짝 놀랐던 게 제가 맨날 소개드렸던 법사위 주진우 의원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유튜브를 새로 개설을 했는데요. 네. 그 첫 번째 영상이 기괴합니다. 뭐 올렸어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관련한 설명을 쭉 하는데요. 근데 이 재판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봐라. 스탠스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벌금형이 100만 원 이상 선고가 되면 선거권 박탈되는과 동시에 대선 비용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회수가 들어가는데 그 비용이 300억이 넘어서 민주 당사 비용과 맞먹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민주당 자체가 300억 넘는 그 국가보조금을 뱉어내는데 해체될 수 있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민주당을 돈으로 해체시키겠다. 그러니까 당장 민주당을 그냥 헌법재판소로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작살낸 다음에 재산을 작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 일단 이재명 대표부터 죽이고 단계를 간다. 네. 그래서 제가 얘들 그걸 주진우가 했다고요? 주진우 의원이 했다고? 그 영상 들어가서 보시면 그 어떻게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렇게 놓고 보니까 김문수 놓고 한 이유가 그다음에 한동훈을 보내려고 했던 이유가 딱 맞아 떨어지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지금 저렇게 어처구니 없는 얘기, 뭐 지금이 90년대도 아니고 아직까지 저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는데 저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구나.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통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오래된 당원 형님한테 이거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어떻냐고 물어봤어요.
그 형님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너 이 정도면 이쪽으로 와라. 정확하게 보고 있다 이 말이군요.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다? 국보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반국가 단체 세력이라는 이야기를 왜 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건데 반국가 단체 세력 같은 경우는 국보법 위반해가지고 재판하면 오래 걸리고 하잖아요. 즉결 처분을 내릴 수 있을 만한 건수를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보면은 지금 떠돌고 있는 소문 중에 계엄령 뭐 이런 것들이랑 보면 연결해서 해보면 무슨 말인지 대충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자기들 딴에는 이게 윤석열 탄핵에 맞서는 작전이라고 생각을 하겠군요. 근데 이거는 사실 자기들 딴에는 이게 작전인지 모르겠으나 이건 내란이에요. 내란을 음모하는 거, 내란기도예요, 내란기도. 근데 한 가지 잊은 게 있나 봅니다. 서울의 봄이 1000만 돌파하면서 사람들이 국민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좀 재밌고 이렇게 좀 쉽게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내용 자체는 되게 주의 깊게 앞으로 봐야 될 점들이 확실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했고요. 저도 한번 계속해서 보면서 또 더 앞으로 좀 더 추가되는 소식이 있으면 다음에 한번 또 다뤄보겠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지는데. 근데 언제나 그랬듯이 역사는 진보한다고 정의가 승리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거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겠네요. 저들이 단순히 적폐 세력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구나. 학살을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구나. 라는 좀 공포감을 좀 느껴야 되겠네요, 이거 진짜. 네. 즐거운 이야기로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남겨주시는 채팅이나 댓글 보고 한번 저도 고심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약간 재밌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이번 일요일에도 좋은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